너 이형 문제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야, 마포 사는 누구더라? 부모님 욕하는 거는 못 참는다. 솔직히 이거 1년 안 돼요. 이거 한 5년 매겨야 돼 이거. 왓더엘은 항상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삼남이인조입니다. 오늘 이정준 변호사님 모시고 왓더엘 3화. 요즘 저희 구독자층의 주요 관심사죠. 게임을 대주제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미네랄 캐고 저글링 나오고 주로 이제 싱글 게임을 많이 했어. 옛날 사람이네. 동갑 아니에요? 어쨌든 요즘은 게임이 모두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저들과 함께 플레이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법적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패드립이라든지 대리랭, 확률형 아이템, 계정 사기까지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있는데요. 분쟁이 많이 발생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게임상에서 이루어지는 법적 문제들은 고액의 손해배상으로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형량이 높은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저도 게임하면서 특히 이 리그 오브 레전드 이게 정말 문제야. 팀 게임하면서 이제 같은 팀 탓할 수도 있고 부모님 안구방 물어볼 수 있고 이게 진짜 문제인데 저도 그래서 막 엄청 열받아가지고 막 스크린 캡처 떠놓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실제로 고소까지 못한 게 네이버 쳐보면 뭐 안 된다는 얘기도 있고 말하자면 좀 약간 짜치는 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되는지가 항상 궁금했었거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작은 사건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 자체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매우 마이너스죠. 그렇기 때문에 주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컨텐츠의 목표는 적어도 게임상에서 벌어지는 법적 문제는 내가 스스로 해결해보자. 약간 이 변호사님께서 다른 의도가 있으신 게 아닌가. 자꾸 작은 거 가져와서 귀찮게 하지 말고 너네들이 알아서 해결을 알려줄게. 알아서 해. 이런 거 아닙니까? 영업 비밀 다 오픈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또 양심적인 컨텐츠를 제작하는 게 또 저의 의무기 때문에 오늘 영업비밀 시원하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럼 우선 먼저 얘기할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욕설, 패드립이라고 하죠. 예, 파이팅 넘치게 부모님 안부 물어보는 그런 패드립인데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고요. 형법상으로는 공연히 사람 모욕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모욕, 명예훼손 막 이런 이제 법률 용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그 말이 진실이든 아니면 거짓이든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해서 사회적 평가를 절하시키는 것이고요. 모욕은 욕설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조목조목 따지면서 사람 기분 나쁘게 하면 명예훼손, 욕하고 화내면서 기분 나쁘게 하면은 모욕, 이렇게 쉽게 분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봤던 뭐 기사나 어떤 글들에서는 게임에서의 모욕이나 이런 것들은 처벌이 좀 힘들다라고 들었었는데 요새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나 보네요. 네, 요즘은 아무래도 신고하는 분들도 많고 고소양도 늘어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변화된 사회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이버 이런 데 찾아보면 욕을 먹더라도 바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공연성이라는 게 있어야 고소할 수가 있다 이런 걸 봤었거든요. 네, 그렇죠.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서는 공연성이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욕설이 담긴 쪽지를 보낸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처벌이 어렵겠죠. 다만 단체 채팅창에서 욕을 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겠죠. 귓속말로 너 인성 문제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이거는 아니고 그렇죠. 단체방에서 단체방에서 너 인성 문제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된다. 어디서 그래서 봤는데 욕하는 사람을 딱 이게 특정이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아이디를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막 그런 얘기 했었어요. 또는 막 싸울 때 일단 치라고. 야, 나 마포 사는 누구더라. 이제 왓더엘을 몇 번 찍다 보니까 예리해지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다. 특정성이란 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욕하는지 바로 특정이 되어야 되는데요. 법적으로 특정이 되어야 될 대상은 게임의 아바타나 아니면 캐릭터도 아니고 본 계정의 주인, 즉 유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르는 파티원들끼리 게임을 하다가 단체 채팅창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의 정도가 낮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같은 길드 안에서 신상 정보를 어느 정도 아는 상태에서 욕을 할 경우에는 특정의 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유명 게임 BJ들이 많은데 그런 방송에 있어서 채팅창에 욕설을 한다던가 했을 경우에 당연히 뭐 특정이 되는 거겠죠. 이래서 롤 할 때도 이 솔랭 안 돌리고 듀오 돌리고 이렇게 하는 거네. 나 아는 사람 있으니까 너 나 욕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두 분한테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닌데 유저 자체보다는 패드립, 소위 말해서 유저의 가족이나 부모 회원님의 안부를 물을 때 못 참지. 형량이 조금 더 올라가는 경향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대한민국이 동방예의지국이다 그렇죠. 보니까 유교국가. 부모님 욕하는 거는 못 참는다. 참는 거죠. 한사수 못 참는다. 네.
방금 형사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형사랑 민사가 구분된다는 건 또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벌금이나 뭐 이렇게 되고 나면 그걸로 끝인 건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으로 한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대해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매우 낮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0만 원 정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예. 진짜 이거는 교통비도 안 나오네요. 아, 네, 안 나오네. 그렇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항상 변호사가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스스로 소송을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팁을 말씀드리자면 형사 고소를 일단 먼저 하세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 고소인 자격으로 법원에 가서 판결문을 떼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정적 증거로 해서 소장을 간단하게 작성하신 뒤에 아까 말씀드린 판결문을 첨부해서 소송을 진행하면 수월하게 일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가 없이도 소송이 가능한 구조였군요. 그렇죠. 네. 요즘은 또 소액 소송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빼고 하라는 건데 사실상 장사 안 하겠다는 뜻으로 들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뭐 겉만 번지르르 하고 어렵고 이런 컨텐츠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또 해자 컨텐츠 항상 저희가 추구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요거만 예. 봐도 해결할 수 있는. 네. 혹시 두 분 대리랭이라고 아세요? 알죠. 잘 알고 있죠. 알죠. 네네네. 그 대리랭이란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이 게임을 해줘서 랭킹이나 뭐 승률을 올리는 거잖아요. 요새는 이 게임도 이 아웃소싱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에 예전에는 게임 약관상으로 아이템을 회수하거나 아니면 계정을 정지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작년 6월부터 개정 시행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 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리링이 포함되겠죠.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형량도 만만치가 않아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오, 이 정도면 진짜 세다. 대리해가지고 네, 하는 건 그렇습니다. 엄청 세네. 근데 이게 친구들 거 내가 예전에 저 다이아원이었던 친구 해주려고 했는데 아니 내가 부탁한 게 아니고 가운데로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 규정에는 업으로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끼리 뭐 이례적으로 이렇게 호의로 해주는 것은 처벌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도 대리 게임은 금지되었으니까 안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다음 주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거는 누군가가 나한테 사기를 치다기보다는 이제 게임 자체가 나한테 사기를 모른다고 치는. 하면 내가 이제 이 어떤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이런 거네요. 그렇죠. 저도 또 생뚱맞게 또 대학생 때 마구마구라는 야구. 게임에 야구. 빠졌었어. 야구를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내가 홈런 몇 개 더 쳐보겠다고 그치. 계속 소액 결제하고 막 정신 나간 것처럼 보냈었는데 사실 이런 것 때문에 타인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요. 심지어 일부 유저들은 게임사가 이런 확률형 아이템을 만드는 것은 사기다라고 주장하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진짜 확률이 너무 낮고 진짜? 제 주변에는 진짜 뭐 그랜저, 뭐 벤츠 한 대씩 박아 넣으신 분들 많아요. 근데 이게 소송을 건다고 해서 이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안타깝게도 유저들이 소송을 걸었을 경우에 승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게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자정작용 차원에서 확률을 명시해 놓는다던가 아니면 꽝 없는 뽑기를 만든다거나 하는데요. 명심하실 것은 이것이 확률을 높여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아무래도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게 게임사의 좀 주요 비즈니스 모델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여기서 확률을 높여버리면 바로 이제 수익성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뭐 축구 게임에서 지단 카드가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랬는데 뽑기 확률은 레알 마드리드 홈구장 지금 어슬렁어슬렁 커피라도 마시다가 만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확률형 아이템 뽑기는 재미 수준에서만. 마지막으로는 이것은 정말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정말 많이 문의하시는 사건이에요. 바로 계정 사기입니다. 제가 사실 게임을 접은 게 요거 때문에 접었었어요. 초등학교 때. 이런 놈들이 조금만 매겨야 되거든요. 네. 전형적인 계정 사기의 루트는 판매자가 자신의 계정을 판매를 하고 구매자가 접속을 하지 않는 동안 본인 인증 절차를 통해서 비밀번호를 바꿔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구매자는 본인 인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계정에 접속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 본인 인증을 못 한다는 거를 이 유저들이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고 파는 행위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이 거의 함정에 나를 그냥 맡겨버리는 뭐 이런 행위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대부분의 게임 회사도 약관에 계정 자체를 사고 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일이 터지면 민사적으로 게임 회사를 통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해지하는 게 불가능해요. 이런 것들을 사실 사는 사람도 알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계약서는 아니고 각서 비슷하게 쓰거든요. 그렇죠. 뭐 이렇게 뭐 서류로 쓰기는 하는데 이게 효과가 없나요? 그런데 각서 자체도 게임 회사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을 뿐더러 법적으로 유효하지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법적으로 아예 이렇게 복수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또 왓더엘은 항상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그러시면 동화줄, 여러분들의 진단 키트. 제가 대처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형사적으로 상대방, 즉 판매자를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기죄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즉 속여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죄로 판매자를 고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사기죄로 들어가고 나면 내가 돈을 다시 받는 거는 아니네요. 그렇죠. 돈을 받는 것은 뭐 민사적인 것이기 때문에 뭐 별도의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형사 조정 절차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형사 배상 명령 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짧은 컨텐츠에서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는 것은 역부족이기 때문에 물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정말로 발생이 된다면 이런 제도들을 알고 계셨다가 이용하시면은 편리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게임 내에서의 사기, 계정 사기를 포함해서요. 보통 어린 친구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나한테 판 놈을 잡았어. 이 새끼 죽인다. 잡았는데 와 죽이네.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막 카톡 부사 보니까 응. 6학년 5반 친구들 영원하자. 막 이런 거 써있고. 그렇죠. 진짜 시트콤이에요, 시트콤. 네. 그런 경우에는 사실 뭐 처벌도 어렵고 하지만 민사상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결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문제는 미성년자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뭐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회복하는 방법이 조금 어렵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뭐 어떤 식으로 손해를 회복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법원은 어느 정도 사리 분별이 있는 미성년자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에 그 부모가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했다라는 이유로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자면 부모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저희가 뭐 준비했던 콘텐츠는 뭐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저희 커뮤니티 통해서 질문을 한번 받았었죠. 그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그 핵 같은 비인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용을 하거나 만들거나 거래를 하는 경우 어떤 법적 처벌이 있나요? 이런 질문이었는데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8호에 보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제작할 경우에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배그를 열심히 했으니까 그죠. 배그가 핵이 진짜 문제 아니겠어요? 막 날아다니잖아요. 네. 나는 여기 숨어 있는데 막 갑자기 총이 날라와서 막 맞고 이러면 다 솔직히 이거 1년 안 돼요. 이거 한 5년 매겨야 돼 이거. 5년씩은 보내야 돼. 그런데 이거는 뭐 제작하고 배포하는 행위만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으로 업무방해죄 성립할 여지는 있어요. 뭐 판례는 아직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핵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됩니다. 피드백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닙니다. 저희 또 확실하게 피드백 해드리고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또 먹고 사는 왓더엘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상 채널 넘겨야 되는 상황이야. 요거 할 때만큼은 넘겨야 돼. 왜냐면 웬이기 때문에. 또 얼마 전에 이렇게 댓글도 다셨더라고요. 네. 상담 받으러 왔는데 너무 친절하시고. 맞아요. 진짜 유튜브 보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덜 법률하고 싶어. 오늘 이렇게 이정준 변호사님 모시고 게임이라는 대주제를 통해서 법적으로 용도하는 순간들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렇다면 오늘 한 줄 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희 씨 어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늘상 말씀드리지만 좀 위법행위나 이런 거랑 좀 거리가 좀 멀어요. 그래서 게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좀 많았는데 좋은 지식 얻어간다. 아 정말로 짜증나죠. 저의 오늘 컨텐츠 한 줄 평은 이제 니들 다 죽었다입니다. 왜냐면 제가 진짜 지금도 컴퓨터에 롤하다가 쌓여있는 스크린 캡처들이 이빨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쳐보고 이러면 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 이정준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대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았기 때문에 니들은 다 죽었다. 우리 변호사님은? 저는 한 줄 평을 하자면 이제 나도 할 수 있다. 법이라는 것이 너무 어렵고 그런데 게임은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컨텐츠를 보시고 이제 나도 게임상에서 벌어진 법적 분쟁은 이 정도 내가 혼자 해볼 수 있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정준 변호사님 또 좋은 얘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왓더엘 컨텐츠 이어질 텐데 법적으로 궁금했던 부분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저희가 그것도 반영해서 그런 것들 다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